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3일차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께서는 KBS 방문과 거창국제연극제 홍보대사 초청 간담회 관계로 서울에 출장을 가시게 되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군수님 부재로 질의하지 못한 분야는 내일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무과, 민원봉사과, 안전총괄과에 대한 감사를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들께 진행상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때 분야별로 마무리를 짓고 다른 분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 하시면 그 문제에 보충 질의하실 분들은 그때 손들어서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은 직원 소개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무과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조치 요구 건수가 4건으로 처리 결과는 완결과 병행해서 계속 추진이 3건, 추진 중이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43페이지 첫 번째로 지방세 부과액 검토건입니다. 먼저 지방세 중 주민세 부과액이 타시군에 비해서 주민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과 주민세 등 세입은 복지사업 등에 한원되고 있으므로 오해가 없도록 국민 홍보를 철저히 하라는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입니다. 현재 지방세법상 개인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은 10,000원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으며 지난 2007년도부터 행자부에서는 10,000원 부과를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2007년도에 거창 군세 조례를 개정을 해서 2년 후인 2009년도부터 8,000원에서 2,000원을 인상한 10,000원으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연간 금년도 목표액은 한 2억 5,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경상남도 도내 각 지자체별 시군조례 개정을 통한 주민세 현실화 필요성 공감 차원에 따라서 2015년부터 내년도까지 지자체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 많은 인상을 추진 중에 있고 현재 도내 2개 시군에서 인상을 했고 2016년도까지는 전체 인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14년도부터 행자부에서도 지방세법 개정을 통해서 주민세 현실화 추진을 해가지고 세율 인상을 10,000원에서 20,000원으로 입법 예고를 하였으나 현재 국민들의 세부담 우려로 시행이 현재 보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오늘 아침 신문에 이래 보니까 전국 지자체 10개 중에서 한 6개 지자체가 앞으로 8월달 이후에 지방교부세 감소에 따라 가지고 주민세를 대폭 인상한다는 그런 아침에 기사가 있었던 걸 참고로 들으면서 향후 우리 군은 10,000원, 10,000원 이상 인상을 권고할 중에는 중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대응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보는 오지서 뒷면과 이동 해보를 활용을 해서 주민세는 군세로 군 자체 사업에 전액 투자를 되고 지방교부세 산정 시 인센티브 반영 등으로 재정 기여도가 높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인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감사 자료에 의거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하실 때 먼저 감사 항목에 대한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정대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정도 의원입니다. 287페이지 공공청사 에너지 전략 추진에 관련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2014년도 공공청사 에너지 전략 평가에서 도내 1위를 했네, 그죠? 전국에서는 5위를 차지했고 인센티브로 교부세를 33억 6,6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죠? 축하드립니다. 에너지 절감 추진 현황을 보면은 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 체육선선 사업소, 주상면 세 곳이 좀 오버가 되네, 그죠? 예, 그렇습니다. 예년부터 지난해까지 계속 기준량을 초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세 곳은 신설을 하였거나 확장하였거나 그런 곳인데 기준량을 초과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판단됩니다. 과장님 생각 어때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입니다.
예, 예. 그렇죠, 그죠? 예, 예. 면적도 크고, 예. 그렇다면 이 세 곳을 계속 그냥 두고 에너지 절감 목표 달성만 하라고 갈 것이 아니라 이번에 받은 인센티브를 세 곳에 가감히 좀 투자를 해서 옥상이나 주차장 등에 에너지 절감 시설을 설치해서 보완하여야 될 거로 보는데 가능성은 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 농업기술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지금 최근에 각종 센터 업무와 추진하고 연관된 뭐 하회실이나 배양실 등 이런 시설이 계속 증축이 되고 있고 예. 주상면 같은 경우는 뭐 또 기존 있는 건물을 쳐서 새 청사를 짓다 보니까 그렇죠. 면적이 예, 많이 늘어났습니다. 예. 체육 청소년 사업소 같은 경우는 체육 시설이 지금 엄청 더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가부화가 걸린 상황인데 이런 분들에 대한 그 기준 전력량이 지금 행자부에서 평가하는 기준이 2007년도부터 2009년도 3년간 평균 사용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와 배제도 넘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평가에서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만은 이분은 앞으로 평가하는데 저희 군이 이 내용을 제안을 해서 조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다고 예, 생각합니다. 본의원도. 특히 군청이나 읍사무소에 가보면은 겨울철에는 너무 춥고 여름에는 너무 더워서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겨울철에는 사실상 뭐 옷 하나 더 입으면 견딘다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에너지 절감한다고 무더위에 공무원들뿐 아니라 민원인들까지 고생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는데 가님도 그렇게 느끼고 있죠, 그죠?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략 차원이라는 것이 뭐 우리 청원들의 희생적인 동참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막 그렇게 다 인내를 가지고 뭐 참고 있고 참고로 뭐 주민들이 오는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본청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중앙공급식 공급을 하지만 민원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예. 선장 에어컨 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건물을 새로 짓고 대부분 에어컨을 쓰도록 뭐 설치를 해놨는데 선풍기나 부채로 무더위를 견딘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이래 능률도 오를 수 있도록 10여 년이 넘도록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 에너지 절감에 그 관장님께서는 매년 반복되는 에너지 절감 시책 추진을 인신탭으로 걱정도 없고 시군들이 사기도 좀 충만할 수 있도록 금년에 받은 인신탭을 34억을 에너지 절감 시설에 가감히 투자하는 그런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 좀 가능합니까? 사업하는 부서와 예. 협의를 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어차피 뭐 평가 인센티브를 받은 그 상금이니까 그쪽으로 좀 투자를 해서 좀 에너지 절감에 이제 신축된데 근데 면적도 늘고 하니까 근데 좀 보완을 해서 또 지역민들이나 공무원들도 일 능률이 올 수 있도록 그것도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김정도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일 있으면 질의해 주시고. 네, 이영 의원님. 예, 이용 의원입니다. 어제 중복이 됐네요. 내나 재무과 287번이 폐지입니다. 거기에 이번에 그 인센티브 받은 걸 이런 걸 가지고 진짜로 옥상 같은데 에너지 절감 시설 이런 걸 설치해 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진짜 시원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줘야 됩니다. 저도 본의원도 이렇게 몇 개 도시건축가나 창조건설가 이런 데를 다녀보니까 직원들이 앉아 있는 뒤로 사람이 걸어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좁고 이래가지고 굉장히 덥고 선풍기 여름에 틀어놓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안 됐습니다. 시설 하는데 투입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298페이지 성실 납세자 인센티브 제공 현황에 보면은 최근 3년 이상 계속해서 3건 이상 기한 내 납부자에 한해 가지고 시장 상품권을 180명한테 900만 원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홍보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물론 이렇게 이제 900명한테 드리겠지만은 우리 국민의 반 정도가 이걸 알고 있을까요?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이장 해보 같은데 좀 자주 넣어가지고 한번 이렇게 홍보하고 두면은 또 이장이 바뀌면은 또 잊어먹고 하니까 자주 이장 해보에 넣어가지고
그 방송을 통해서 전 국민이 알아가지고 골고루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또 이런 거는 진짜 가감하게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그 지금 우리 그 납세자 명단을 보면은 금액이 저게 상당히 많아요. 연체가 돼가 있는 이런 세금 종류가 예, 예. 이런 데다 진짜 몇 천만 원을 투입해 갖고 홍보가 잘 된다라면은 아마 연체 금액이 확 줄어들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뭐 앞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거는 책자에 없는 사항인데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그 하성 초등학교에서 단노을 학교 운영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거기 그 2013년도에 문체부 문화 이모작 할매 학교 갑시다에서 그 전국 최우수로 선정된 거 알고 있죠? 예, 직접 들었고 방송도 제가 봤습니다. 예. 그 또 14년도에 제1회 농림축산식품부 주최의 행복마을 콘서트에서 경남대회에서 최우수한 거 알죠? 예, 예. 예, 이렇게 좋은 일들로 지금 뭐 TV에도 나오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전국 곳곳에서도 지금 방문을 하고 있고 심지어 중국에서도 견학을 다녀갔습니다. 그래 지금 이렇게 활성화가 잘 되고 이렇게 하는데 또 농림부 창조적 만들기에서 사업 받아가지고 지금 인테리어 하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 이거 우리가 그 군에서 매입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없습니까? 지금 그 하성 초등학교 폐교 분야는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성 단노을 문화센터하고 경남도 교육정서관서 예. 재산이기 때문에 2020년도까지 임대차 계획을 추진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단노을 학교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고 예. 또 관련되는 부서가 업무가 문화관광과하고 예. 농기술센터, 그 마을 마을 만들기. 만들기과에서 추진하는 예, 사업이 예. 두 개가 이래 같이 동시에 예. 이루어지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 재산관리부서의 차원에서는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에 예. 어떤 필요성 사업 계획에서 요구가 있으면은 예. 저희들이 그 공유재산 관리 계획에 예. 반영을 하기 위해서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라든가 예. 군의회 사전 의결 등 이런 예. 행정 절차를 조속히 추진해서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매입이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거창에서 한 4개 학교의 폐교에서 그 좀 매입 좀 해달라고 이렇게 이제 각 주민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이제 실적이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 제가 한번 받아봤습니다. 저 합천의 쌍책 중학교 알고 계시죠? 예, 예. 예, 그리고 그 대벽면의 삼삼 초등학교 여기에 지금 매입이 됐어요. 그 2012년도부터 사업비 12억을 들여가지고 쌍책 중학교는 9억, 삼삼 초등학교는 3억에 이렇게 매입된 사례도 있고 또 거기에서도 이제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어요. 무조건 뭐 매입해 달라고 해서 군비를 들여서 하는 게 아니고 그 농산어촌 개발사업 근역 단위 종합 정비 사업에서도 했고 또 소득시설로 공동작업장, 농산물 공동저장소, 또 체험장, 농촌마을 체험장, 청소년 수련시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매입을 한 요 사례가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요거 검토 좀 잘 해가지고 꼭 매입해가지고 그 단노을 학교가 그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강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행정감사 자료 별책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료를 우리 과장님 한 분석을 싹 다 한번 해봤습니까? 예, 내용을 한번 봤습니다. 예. 봤지만은 우리 수의공사를 보면 원래 2천만 원 이상 이렇게 된 부분은 수의 계약을 못하고 되어 있죠. 그렇지. 또 예액 규정도 있을 겁니다. 예액 규정도 있는데 파악해 보니까 공사, 용역, 물품 이런 부분에서도 또 빠지는 것도 좀 들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들었었으면
2천만 원 이상 되는 부분은 수계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좀 이렇게 입찰을 시켜서 그래 좀 추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때요? 그거는 좀 보충 설명을 좀 드리면 네, 저희들이 예, 그 2천만 원 이하 수혜 계약이만 돼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라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은 공사 같은 일반 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전문 공사 같은 경우는 1억, 예, 예. 전기, 통신, 뭐 소방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용역과 물품 같은 경우는 5천만 원 이하로 수의 계약이 될 수 있고 조금 전에 부회장님께서 말씀하신 2천만 원 이하는 행정자치부 예계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래서 1인 2천만 원 이상 예, 예. 초과되는 부분이 이 내역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은 네네. 수계약 금액을 초과해서 할 수 있는 별개의 단서 조항들이 쭉 나와 예, 있습니다. 그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 법적인 예. 근거에 예. 의해서 예, 예. 했지 다른 뭐 입법사항은 전 없는 걸로 그렇게 예. 이해를 해주시면 그 됩니다. 내용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 예, 예. 그 우리 보면 수의계획도 보통 유형별로 방금 그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2인 이상 견적 제출할 때는 아까 우리 과장 예. 말씀대로 또 이러하고 대신 1인 견적서를 제출했을 때는 예. 2천만 원 이하가 돼야만이 우리가 수의계획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요 안에 이제 내용을 보면 1인 이하에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몇 가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세밀하게 한번 검토를 좀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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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사업 중에서 보면 우리가 숯가꾸기 그 사업이 있습니다. 그 숯가꾸기 사업은 그 거의 이제 이제 거의 수의계약하는 금액과 또 입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예. 알고 계시죠? 예, 예. 예종에서 살림자를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일반 업체도 우리가 지금 거의 일반 업체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경쟁 입찰로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보면 산림조합에 지금 2014년 제가 기준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이 입찰이 5건이고 그 수의계약이 5건입니다. 거의 한 9억 수의계약이 9억 3천이고 산림조합은 입찰이 2억 3천입니다. 산림사업법인은 14억입니다. 14억이고 또 수의계약은 5,100만입니다. 이래 그 산림조합에서는 우리 사업법인을 보면 그 거의 그 금액이 보면 한 5천만 원, 많게는 한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산림조합에서는 우리가 그 수의계약을 일을 하다 보면 그 많게는 한 2억 8천 정도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좀 어때요? 그 부분은 그 먼저 그 산림조합이 그 수의계약을 금액에 관계없이 하는 부분은 저희들 그 지방 계약법상에 보면은 그 다른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에 자치단체에 시행하는 그 사업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이 다른 법령이 그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령에 보면은 예, 예. 국가나 자치단체에서는 산림사업은 산림조합에는 산림조합 중앙회에 수의계약을 하도록 그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1차적으로 이 법에 준용했다는 말씀을 예, 좀 예. 드리고 아까 일부 그 법인과 이제 우리 산림조합이 입찰에 참여를 합니다만은 산림조합 같은 경우는 그 금액이 좀 큰 이유가 우리가 산림과 관련된 사업을 하다 보면은 규모가 큰 부분에 대해서는 산림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 전문 인력이라든가 장비, 뭐 기술력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좀 많은 차이가 좀 나고 있습니다. 네네. 예. 뭐 그런 부분들이 좀 감안이 많이 되고 또 비영리 법인으로서의 산림조합의 어떤 육성 부분도 좀 감안이 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는 것을 뭐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은 뭐냐 하면은 우리 산림조합도 쉽게 말해서 비영리 법인이지만은 일종의 수익 사업을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러면 이런 수익 사업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산림조합원들한테 이런 복지라든가 이런 하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고 거의 다 이렇게 보면 군에 그 의존하는 정도가 상당히 심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산림조합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오늘 감사장에서 부위원장님이 강력한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말씀을 전하고 앞으로 많은 사회 사업에 한원이 될 수 있도록 뭐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또 산림과정을 또 해봤었기 때문에 잘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군청만 이렇게 바라보지 말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휴양림 사업 또 묘목 재배 등 이런 분야에 추정해서 자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 작업체를 말을 하지 않고 날마다 보면 어디입니까? 군에다가 손을 벌리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수익 사업을 내므로 해서 당연히 그 산림조합원들한테 혜택을 가야 되는데 우리 산림조합뿐만 아니에요. 농협도 마찬가지고 축협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금 그러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도 감독 잘해서 사후에 이런 일 없도록 좀 정확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네, 강철호 의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네, 향남현 의원님. 그 방금 계획심의위원회 그 강철호 부의장이 말씀했던 걸 본 의원이 지난해 계획심의위원회에 어떤 보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민들의 대표인 군의원 중에 그 산업건설위원장을 그 계획심의위원회에 한 분 넣는 게 좋겠다고 했는데 그거는 뭐 아직까지 계획을 못 세웠습니까? 그 분야에 대해서 금년도 계약심의위원회를 금년도 1월달에 저희들이 연임하는 분도 있고 신고를 연임해서 이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의원님께서 그 질의하신 의원님을 의원으로 이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과 주례회의 자료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이뤄봤을 때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제한적이나 뭐 어떤 직무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로 인해 가지고 의회 내부적으로 군 조례상에 군의회 의원님으로 의원을 이촉할 수 있는 사항이 명시가 안 되어 있으면은 위원회를 이촉을 안 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에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을 반영을 해서 그래 의원님 이촉을 안 했습니다. 그럼 조례를 개정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조례를 올려가지고 좀 더 신중을 기해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필요하면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다른 심의회는 지금 군의원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 본의원은 그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 있고 그래서 50억 이상 이렇게 큰 어떤 심의 공사를 심의할 때는 그래도 국민들의 대표인 그것도 상근위원장을 그 계획심의위원으로 한 분 들어가 있으면은 방금 그 강철호 의원님께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되질까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상 뭐 저희들 집행부 입장으로 봐서는 의원님들이 뭐 위원회에 참석을 하셔서 좋은데 해주시고 방금 말한 그런 견제 역할을 해주시면 저희들도 뭐 집행하는데 뭐 상당히 뭐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합니다만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전제에 말씀드린 의원님들의 위원회 참석을 의회 내부에서 그렇게 조율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뭐 준해서 했다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럼 무슨 조율을 했답니까? 그런 회의를 한 적이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2014년 그 7월 29일 날 주례회의 보고 때 아마 이 내용이 집행부 각종 위원회 위원 이첩 초청 계획에서 아마 협의가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어요. 그럼 다시 의원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다시 그 의견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한다면 저희들 뭐 적극 수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되면 뭐 강철호 의원께서 했던 그런 게 다 보완되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걸 의원회의를 열어가지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이어 287페이지입니다. 뭐 다른 의원 두 분께서 말씀 공공정사 에너지 전략 추진 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체육청소년 사업부 그다음에 수영장 운동장 그다음에 주상면인데 거창은 대체에너지 자립도시로 지금 선포돼 갖고 자립률을 상당히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농업기술센터하고 체육청소년 사업소 이런데 지금 특히 체육청소년 사업소에 지금 실내 뭐 체육관을 짓지 않습니까, 그죠?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다른 예산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대체에너지 자립도시로 거창군이 추진하고 있고 하니까 그 대체에너지 태양광 이런 걸 좀 과감하게 설치를 해주기를 바라는 제안하고 싶습니다. 과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건 뭐 반드시 설계에 반영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예.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체에너지 어떻게 설치하라는 게 평소에 따라 그 외에 어차피 이제 그 전력이 기준 대비 사용량으로 봐서 오버가 되니까 그 외에 시설을 하는 걸 제안을 드린다는 얘기입니다. 예, 잘하겠습니다. 본인이 볼 때는 주상면도 지금 새로 주상면 사무소를 지었을 것 같으면 지을 당시 건축법에 적용되는 대체에너지 시설 외에 다른 쪽으로 태양광 설치를 많이 한 것 같으면 지붕위라든가 좀 어떤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지 않나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민간인도 중요하고 하지만 특히 그 군에서는 관공서 건물은 그 건축에 적용되는 범위 외에 과감하게 좀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그 대체에너지 쪽으로 많이 좀 설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예, 뭐 에너지 절감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뭐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네, 제가 이양 마이크 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284쪽 권고 지정 문제입니다. 지금 저 경남은행하고 농협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지금 거창에도 뭐 신한은행이라든가 다른 금융기관들이 있는데 이걸 좀 분산할 수는 없습니까? 참고로 그 권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일반 회계는 권고를 하나로밖에 할 수 없고 예. 특별 회계를 포함해서 2개 이내로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법으로 규정되어 예,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그 지정하는 어떤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지정하는 법은 저희들이 공개 입찰에 의해서 하는데 거기에는 은행에 일차적으로 안정성 기준이 일차적으로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대상 은행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감독위원회 인가를 받은 은행으로 예를 들면 뭐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 외국인 은행에 해당이 되고 방금 얘기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자산 총액이 2,500억 이상이 돼야 되고 자본 총액이 250억 이상이 돼야 되고 그리고 자산 총액 대비 자본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 이상이 되고 그다음에 법인세 비용 차감 전 순이익이 3년 이상 흑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관내에 있는 뭐 농협이라든가 축협 이런 데도 일차적으로 대상은 되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안정성 기준에 부적합하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그쪽에 안정성이 관계되는 은행은 몇 개의 업체가 됩니까? 지금 현재 권고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 농협하고 예. 그다음에 농협군 지부하고 경남은행 그다음에 신한은행하고 국민은행 4개 은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제 4개 은행 중에 2개 은행을 지정을 해야 된다. 그죠? 법적으로. 뭐 하나든 뭐 2개든 하나든 그렇게 2개든. 되어 있습니다. 2개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본 의원이 듣기로는 뭐 군에 좀 협조를 잘하는 은행을 선택한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거는 뭐 관계 없습니까? 지역사회 하는 사업도 은행 권고를 선정할 때 항목에 들어가 있는 항목에 부분이 들어가죠. 있습니다. 예, 예. 네, 이상입니다. 네, 건재경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는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강철우 의원님 질의 중 초과로 질의를 드립니다. 별책부록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 보면 52분부터 66분까지 그 수의계약 내용을 보면은 거의 뭐 저 광고 내용이 비슷한데 이게 전부 나눠서 그 수의 계약으로 한 게 이유가 뭐 있습니까? 요거는 그 용역을 이런 내용을 보시면 하면은 전부 다 지역이 강명, 대전, 부산 이렇게 지역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게 용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역이 틀리도 뭐 같은 내용이라서 뭐 묶어서 입찰을 해도 가능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지역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설치를 하고 난 이후에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타 지역에 원거리 있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업체에서 전문 업체가 하는 것이 관리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분리를 해서 계약을 한 상황입니다. 이 도급자 그 현황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이 몇 건씩 이래 다 뭐 소유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보면은 어제 뭐 몰아주기식이 아닌가 이 의심이 갈 정도인데. 이 전광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한 뭐 어떤 전문적인 어떤 그런 그 기술이 필요를 하고 또 지난번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해왔던 업체를 또 가능하면은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현상이 좀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걸 좀 이런 식의 그 계약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묶어서 할 수도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 부분은 앞으로 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 잘 검토해서 좀 이게 정말 도급자가 이게 계속 뭐 하는 사람은 계속 지금 계약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는 좀 앞으로 좀 이런 식의 그 계약은 좀 지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반드시 챙겨보겠습니다. 그러고 그 260페이지 세외 수입 부가 징수 현황과 관련입니다.
2014년도 도입재산 변상금이 3,686만 4천 원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가족 온천 단지 내 집수전 건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저 온천 백두산 온천 옆에 있는 그 집수정하고 관리사무소 건입니다. 예. 그 소송에서 패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패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참고로 그 분야에 좀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저희들이 그 법원에 지난 7월 7일자로 그 통보를 받은 내용이 그 판결nem은 차방지방법원의 그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권으로 그 원고는 정혜영이라는 개인입니다. 네. 개인이고 피고는 이제 거창군수로 되어 있는 그런 내용으로 원고가 무단으로 그 점유를 해온 그 경상남도 소유 토지에 대해서 2014년도에 저희 거창군에서 변상금을 한 3,500만 원 정도를 부과를 했습니다. 이 변상금 부과권에 대해서 그 1차적으로 원고인 정혜영이가 행정심판을 청구를 해서 패소를 했습니다. 원고 기각이 됐는데 기각이 되고 난 이후에 정혜영이가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소송은 변상금 부과 취소를 하라는 그 소송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번에는 뭐 행정소송에서 취소를 했습니다. 패소를 했습니다. 이제 패소한 내용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혜영이라는 사람이 그 행정소송을 제기한 내용 중에 도유재산에 대해서 그 무단 점유는 맞지만 실제로 그 재산의 그 건물이라든가 그 집수정을 설치한 것은 그 당시에 그 사업 시행자인 그 온천조합하고 시공사인 월산에서 했습니다. 근데 근데 이 두 시공사가 변상금 부과 대상인데 지금 현재 그 법인이 해산이 되고 없습니다. 그래서 법원에서는 부과 대상이었기 때문에 부과 처분은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패소를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도의주에 있는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고 주인도 없는 상태고 그 변상을 부과할 대상이 해당되고 없다면 체납되어 있는 변상금은 앞으로 어떻게 할 조치할 계획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변상금 저희들이 행정소송에서 패소를 하고 난 이후에 저희 군 고문 변호사하고 자문도 구하고 또 그에 대한 판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검토도 하고 또 우리 법무 통계 담당과도 협의를 했습니다만은 재판 결과를 존중을 해서 부과를 취소하는 걸로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은 실제로 또 내막적으로 보니까 건물에 대한 소유주가 주식에서 가조 스파랜드로 되는데 이 스파랜드도 해산이 벌써 법인이 다 해산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소송을 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을 하고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변상금 부과는 취소를 하고 항소도 포기한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 가족 온천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국 투자 유치권이 원활하게 진행될 경우 활용 가치가 아주 높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참에 도유지도 군에서 매입하면 향후 그 활용 가치에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해당 건물에 대해서도 철거나 군에서 보존을 하든지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토지를 확보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토지 그 취득부는 저희들 현재 이 업무를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추진하고 있는 그 문화관광과의 그 온천 활성화 방침하고 이제 연계가 돼서 이제 검토를 하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중국과의 투자 유치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온천 활성화하고 연계가 돼서 문화관광 방침이 정해지면은 저희과에서도 공유재산 관리 변경을 통해서 토지를 취득하는 걸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토지 그 소유자인 경남도에서도 행정 소송에 대한 별도의 의견은 없고 참고로 자기들도 거창군에서 토지 매입을 좀 원하는 그런 어떤 업무적인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는 앞으로 문화관광과 협의를 해서 거창군이 매입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의원님, 네, 표주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표주석 의원입니다. 그 방금 강철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그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그 대부분이 그 거창 도립대 교수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무슨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거기는 저희들이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조례의 위원들의 어떤 스님 그 기능 자체가
자격 요건에 보면은 뭐 교수도 포함이 돼 있고 또 우리 지역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그 계약심의위원으로서의 어떤 자격과 요건을 갖춘 분들이 그렇게 뭐 사실상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대학 쪽에 있는 교수분들도 그 교수분들이 주로 뭐 건축이라든가 토목 교수 또 뭐 컴퓨터 정보 시스템 데 있지만은 뭐 인재 풀의 어떤 제한적인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래도 뭐 교수님들을 많이 이촉했다고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성평등에 의거해서 이제 그렇게 여성분을 넣었다 그죠? 그거는 좋습니다. 좋은데 조기혁 교수님은 뷰티과 교수님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예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로 알고 있습니다. 전 예.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자료집에는 없는 내용을 질의하겠습니다. 그 실제 우리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최근 그 창의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는데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예, 저도 뭐 최저로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뭐 일부 지역에는 그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적으로 어느 지역이 많이 오르고 있는지 상승 원인이 뭔지 좀 얘기해 주시죠. 제가 그 파악을 하기로는 뭐 가게에는 주로 보면은 뭐 북상이나 강북 등이 계곡 위주로 해가지고 가격이 좀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최근에는 그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대부분 세대가 퇴직으로 인한 기농기촌이라든가 아니면 또 저금리로 인해 가지고 기농 인구가 많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아마 부동산 가격에 많은 여파를 미치는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경우로 봐서 보니까 금년도에 준공이 되는 88 고속도로 막 이런 것과 연결을 해가지고 그 창업 가복 쪽에 땅값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창군 올해 공시지가는 어느 정도 오를 것 같습니까? 올랐습니까? 금년도 저희 그 창군의 공시지가 상승률은 그 6.7%입니다. 참고로 전국이 한 4.6%고 저희 경남도가 한 7.9%인데 저희 그 창군은 한 6.7%로 상승을 했고 이어 따라 가지고 실제적인 현실화율은 토지나 건물은 한 60% 정도 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60%. 네, 공시지가가 상승률이 6.7%라고 하셨죠. 예. 그러면 그 정도면 어떻습니까?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높은 것 같습니까? 아닙니까? 그 앞에도 말씀드린 전국과 또 우리 경남도의 우리 그 창의 상승률은 한 중간 정도 이래 되는데 물론 이제 공시지가가 상승하면 주민들의 직접적으로 그 세부담과 직결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 입장으로 봐서는 뭐 1%가 올라도 부담을 느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세금 부담은 저희들이 그 세금 부담 상한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세금을 뭐 30%, 20% 이렇게 올리도록 못하도록 상한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는 뭐 크게 국민들의 부담을 주지 않는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가 시책에 따라 추진하겠지만은 공정한 가격 조사와 국민들의 급격한 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다음 변상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의원입니다. 육 과장님 그 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그 아까 그 우리 강철 의원님께서 좀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만 보충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한 두 가지만 하겠는데요. 그 현재 우리 그 입찰에 대해서 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예. 현재 우리 그 공사를 하면 입찰을 보면은 그 입찰 본 사람이 지금 공사를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도적으로는 하도업 제도도 제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 보면 원도급자가 다 공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사실상 그 입찰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공사도 안 하고 하도급을 주면은 결론적으로는 공사는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다. 본인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그 돈을 몇 억짜리를 공사를 입찰을 봐가지고 자기들이 직접 그 공사를 참여해서 자기들이 해야 되는데 그 자기들이 안 하고 명의만 해서 서류상으로 자기들이 하고 돈은 자기들이 딴가 먹고 결론적으로 밑에라 하도급을 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런 거는 예를 들어서 입찰을 봐가지고 그 사람이 공사를 하는가 안 하는가 이런 걸 관리 감독을 해서 입찰 본 사람이 안 하고 자기들이 또 하도급을 예를 들어서 준다.
그런 사람은 다음번에 예를 들어서 공사 입찰을 볼 때는 배제를 시키갖고 못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는 없습니까? 그래서 지금 하도급을 줄 경우에도 그 갑질이라고 뭐 표현하면 되고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최소한 그 82% 이상으로 제도적으로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 제도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그 실제적으로 하도급 계약만 하고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 공사를 발주하고 있는 뭐 담당 부서나 읍면을 통해서 현장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걸 좀 신경을 써가지고 그 부실 공사가 안 되도록 하도급 제도 이건 되도록이면 없는 게 좋습니다. 자기들이 입찰을 받으면은 자기들이 공사를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야 되는데 자기들이 공사만 따가지고 다른 한테도 업체에 넘겨갖고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도급에 대해서 방금 말씀한 그런 뭐 역기능도 있습니다만 또 순기능 차원에서는 입찰 같은 경우에는 뭐 도내 입찰이나 이래 하다 보면 외지에 있는 업체들이 낙찰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랬을 경우에는 관내 업체하고 이제 하도급을 맺어가지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이런 또 순기능적인 면도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결론적으로 그 입찰을 참가해가지고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입찰을 본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적으로 우리 거창 사람들은 입찰에서 떨어져가지고 외지 사람 입찰 봐가지고 그 밑에 들어가서 하도급 받아서 일을 하는 이런 시스템은 없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법령상 계약 제도상에 그 입찰 참가 자격이 뭐 군내면 군내 금액에 따라서 군내 도내 뭐 전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한 자체를 저희들이 임의적으로 이래 제한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되도록이면 그 우리 입찰자가 시행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좀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네, 관리 감독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286쪽에 보면은 세외 수입 주요 체납 사유가 나와 있습니다. 그 중간에 보면은 지금 그 가진금 및 가태료 등 해가지고 이게 나와 있는데 사실상 자동차 검사 미필 가태료, 건설기계 입안 가태료, 자동차 검사 지연 가태료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이건 사실상 그 모르시면 저 역시도 이제 자동차 검사를 직접 안 해가지고 뭐 가태료를 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차를 화물차 있고 승용차가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장마 승용차 몰고 다니다 보면 화물차 검사 기간을 잘못 잊어먹습니다. 잘못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체납 사유가 되는데 이런 거는 한 번 이 검사 기간에 다 돼가면 한 번 연락이 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검사 기간에 지때 검사를 안 하고 이러면은 우리 제목에서 이거 좀 연락을 자꾸 해가지고 검사를 받아서 미납자가 안 체납자가 안 될 수 있도록 사전에 좀 좋지 않은 그 방법은 강구하려면 안 됩니까? 그 참고로 그 저희들이 그 세입은 지방세와 세수입을 크게 분류를 합니다만 지방세는 저희 재무과에서 전담을 하고 세수입은 그 해당 부서별로 부과와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이제 고지가 되고 납기가 되면은 뭐 일반 그 이동 해부는 물론이고 인터넷 등으로 다 납세 예고를 다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부분에 뭐 개인들은 전달이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실과별로 다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이런 부분이 사실 신경을 쓰도록 또 부서별 협조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런 거는 한 번에 거치지 말고 한 두세 번씩 연락을 해서 자기들이 뭐 이거 몰라서 뭐 빠져서 잊어먹고 이걸 잘 안 하는 거지 일부러 안 내는 건 아니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연락을 한 번에 거치지 말고 두세 번 해가지고 그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273쪽에요. 그 지방세 그 부과 관련해 가지고 그 밑에 군세에서 그 주민세 이거 뭐 다 합치면 사실 뭐 얼마 안 되는데 이 징수 비용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그 세목별 단위 사업 세목별로 징수 비용을 뭐 얼마로 이래 산출해서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네. 대략 그러니까 대략 한 그러니까 세금의 한 20% 한 뭐 그렇게 좀 대답을 해 주셔도 되는데 대략적인 징수 비용은 주로 이제 저희들이 징수하는 게 저희들 뭐 공무원들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징수 비용이 들어가는 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계산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래도 이제 그 고시서 발급일부터 예. 시작해서 뭐 독촉 공부 이런 거 다 하려 그러면은 그걸 뭐 얼마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
작년에 그러니까 주민세 관련해서는 우리 거창이 다른 지역보다 이렇게 군 단위치고 주민세가 좀 가장 높은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그리고 교도소 반대 쪽에 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군 행정에 이제 많은 불만을 갖고 있다 보니까 이 조세 저항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안 내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 그 13년도하고 14년도하고 이렇게 좀 그 징수율 비교를 조금 해봐 주실 수 있나요? 13년도는 제가 먼저 자료를 하면 2014년도뿐만 예.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면은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96% 정도 자료에는 95.6%에 나와 예, 있는데요. 96%, 예, 그 전에 좀 징수율이 있으면 그 조세 저항 정도를 조금 파악해 보고 싶은 그런 것 때문에 좀 여쭤본 거고요. 아, 그래. 참고로 예. 뭐 주민세가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저희 그 창군이 그 만원을 보고한 데가 2009년도이기 때문에 아마 2013년도도 그 2014년도와 별 차이가 없을 걸로 사료가 됩니다. 그 주민세가 그 징수 그 총액 해봐야 많이 되지도 않고 그런 형편이라면 오히려 주민세는 이렇게 폐지하거나 폐지하는 게 맞지 않나 본 의원은 그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금 폐지 분야는 저희 이 자리에서 논할 사항이 아니고 관련되는 법률에 근거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네. 부분은 조금 무리한 요구 같습니다. 아니, 예. 상위 법률도 있고 그리 하는데 저 과장님 주무 부처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한 가지 더 여쭙자면 이거는 굳이 요 자료에서는 어디라고 이렇게 하기는 좀 그렇고요. 소외실 관련해 가지고 조금 여쭙겠습니다. 지금 소회의실이라고 되어 있고 의원이 가보니까 도정 상담실이라고 되어 있던데요. 예, 뭐 예. 하는 곳인가요? 그거는 지금 현재 그 소회의실 안에 가면은 지금 현재 그 도의원 두 분의 책상이 놔져 있습니다. 책상이 놔져 있는 그 도의원 두 분의 책상을 놔둔 이유는 도의원님들이 의정 활동을 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이제 우리 지역의 군 공무원들도 그분하고의 지원 사업이나 현안 사업 설명, 예산 지원 또 도의원님이 도정 활동을 하면서 그 지역에 있는 도민들과의 어떤 면담 또 미팅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공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출발을 그렇게 했고요. 참고로 그 전에도 도의원 사무실을 별도로 공간으로 전체적으로 운영을 하다가 2013년도에 폐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했나 이래가지고 그 기부행위에 해당되는 것이 무상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자기들 유상으로를 협의를 했습니다만 사용하지 않다 해서 폐지를 했고 이번에는 그렇게 만든 이유가 도의원들로 상의를 하니까 자기들이 그러면은 정당한 대부로를 납부를 하고 공간을 활용하겠다 해서 소외실하고 병행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무상을 유상으로만 이리 바꾸면 별 탈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안에 보니까 요 자료상에서는 보니까 10평이 조금 넘는 공간인데요. 아무리 무상에서 유상이라 하더라도 그리고 또 여기 유상인 거 보니까 이게 21만 1,000원으로 돼 있네요. 21만 1,000원 이거는 월 기준입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방금 말씀드렸는데 10평을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자기 책상 면적을 전적으로 쓰면서 이제 그것도 공유 면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방금 한 21만 원이라는 것은 저희들 공유세금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해 가지고 대부로를 산정을 한 대부로입니다. 그 대부로 산정은 그분들이 매일 와서 사용하는 걸로 한 것이 아니고 그분들과 약정 협의를 할 때 일주일에 하루 정도를 사용한다 해서 날일 일할 계산으로 해서 대부로가 한 21만 1천 원을 돼서 납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 주에 하루 사용한다 해서 이제 하루치만 이렇게 계산을 했다 하면 이게 이제 연간 그 사용료겠네요. 그렇습니다. 연간 사용료고 그 사용료는 이제 계산할 때 지금의 계산은 방금 말씀드린 주에 1일 기준으로 산출을 했고 또 하다 보면은 뭐 사용 일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줄어드는 부분은 배제를 하고 늘어난 일수에 대해서는 연말에 정산을 해서 추가 사용료를 징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 주에 하루로 계약을 했다 해서 과연 이렇게 하루만 써지겠느냐 본인은 좀 그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지금까지 지난 2월달 중순에 계약을 해서 5월달까지 이래 의원님이 사용한 횟수를 저희들이 사용 일지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해보니까 한 14회 정도 사용을 했더라고요. 14회 정도. 그렇다면은 월 한 3.5일 정도 되면은 뭐 주 1일 정도 지금 현재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 우리 거창군 군의원이 11명인데 뭐 군의원이 12명이다.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도의원이 그 도정과 관련해서 이렇게 주민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은 현장 방문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가능하고 그리고 사무실로 이렇게 불러들이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지역구 군의원들 방을 활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부족하면은 밖에 사무실을 구하면 됩니다. 사실 본의원도 개인적으로 월 한 40여만 원 부담하고 사무실을 따로 내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도의원이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항상 뭐 저는 정말 도에 얼마나 가 계시는지 처음에 의아스러웠어요. 보니까 이런 공간을 점유하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자주 보이시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요. 우리 지금 공무원들 특히 여직원들 쾌적한 곳에 쉬고 있을 만한 정말 그런 공간 하나도 없습니다. 그 남자 직원도 마찬가지로 제대로 편안하게 뭐 흡연을 한다든지 잠시 쉴 만한 공간이 없어서 계단 같은 데 쭈그리고 또 뭐 프레스룸 이런 데 기웃거리고 지금 그러는 형편에 이렇게 그 접근성 좋고 그런 곳에 이렇게 도정 상담실 해가지고 도의원한테 하루를 내줬는데 어느 다른 그 용도로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없앴을 때 무상이라는 그런 기부행위 비단 그 문제만 아니었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에 대해서 분명한 좀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분명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히 답변을 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방금 이야기한 대로 대부를 한 것은 우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보면은 청사군의 재산에서도 공익상 필요하면 사무실 임대가 가능하다는 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되어 있고 아까 도의원 의정활동에 대해서 제가 세세히 어떻게 가타부타를 말씀드리기 이전에 소회의실과 병행하고 있는 도정 사무실을 도의원 개인 사람으로서의 기능을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사무실 자체의 기능으로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는 여직원들 공간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분명 주 기능은 거기 소회의실입니다. 소회의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강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답변하여 수고 많습니다. 공유 일반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7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271페이지 대부료 부과 현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부과 금액이 1억 8,468만 6천 원, 징수액이 1억 7,992만 6천 해서 체납액이 476만 원입니다. 뒷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뒷장에 보면은 29건 내력을 보면은 체납 내력을 보면은 면적이 대부분 면적이 보니까 중간 좀 4제곱미터도 있어요. 또 38제곱미터, 30제곱미터, 29제곱미터 이래 가지고 주거 해놨습니다.
이거는 저 한 평에서 약 20평 내외가 되는데 한 10건이 되네요. 주거 해놨는데 이 금액으로는 한 2만 원에서 11만 원 정도 됩니다. 이거는 지금 주거를 하고 있는데 대지에 그 접해 있는 우리 군유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 소규모 면적은 본인이 생각할 때 이 불알 조치를 하든지 이래 해야 되지. 이 해마다 이래가고 체납액 현황해가지고 돈 뭐 2만 원 내서 10만 원 되는 걸 갖다가 그러고 또 주민들로 봐서도 매각을 해줘야 이거 불편함이 없을 긴데 왜 이렇게 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참고로 그 대부 면적이 적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체납 대해서는 실제들이 매년 뭐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주민생활 불편이라든가 또 자기들이 영위하는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신청을 받습니다. 네. 그 신청주의에 있어서 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신청을 안 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 신청주의에서 하지만은 이 주민들이 또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이 작은 면적 돈 2만 원씩 내는 걸 이걸 갖다가 분유지를 그 분할 청량을 하든지 해가지고 설명을 해서 불안을 내서 좀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뭐 아주 적은 면적에 대해서는 뭐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만은 직접 방문을 해서 설명도 하고 해서 가능한 한 매각을 하는 방향으로 설명과 이해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래 해야만 이 정리가 되고 이 또 불안을 원하는 주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주시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고 작년도에 지방세정평가에서 우리 군은 그 우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인센티브를 얼마나 받습니까? 인센티브로 저희들이 상사업비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여튼 잘하는 건 잘한다고 또 칭찬을 해야 되고 우리 재무과에서 과장님이야 전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 작년에 우수해서 1억 원의 상사비를 받았습니다.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79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징수 대책 추진인데 체납액이 9억 4,368만 6천 원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 또 똑같은 수준이라요. 그래 이제 우리 감사 지휘사항에서도 좀 체납액에 대해서 노력을 하라고 돼 있는데 뭐 노력 많이 했습니까? 그 분야는 뭐 감사 자료 그 다음 페이지에 280페이지에 보면은 그간에 뭐 저희들이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뭐 일제기간 정리라든가 압류 등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행정 역량을 뭐 최대한 집행을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체납이 항상 또 뭐 징수를 해도 또 체납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결손 처리는 몇 년에 합니까? 몇 년 만에? 결손 처리는 저희들이 딱히 정해진 부분은 아니고 결손 처리를 할 수 있는 지방세 징수권 소멸시효가 5년입니다. 5년. 예. 그래서 5년이 경과한 재산은 저희들이 매년 그 발치를 해서 징수를 할 수 없는 뭐 재산이 전혀 없다든가 행방불명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손 여부를 판단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체납액은 주로 어떤 유형입니까? 체납액이 다수가 지금 이래 보면은 일반 지방세인 경우는 예를 들면 뭐 지방 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소득세 근간이 법인세와 소득세 국세입니다. 그런데 세무서에서 저희들한테 통보를 올 때는 그 기간이 좀 경과하다 보니까 거의 다 무재산으로 재산이 없는 사람들이 통보하는 경우가 다수입니다. 네. 그리고 저 아까도 보고 드린 사항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그 체납의 약 한 70~80%가 세외 수입입니다. 그 세외 수입 중에서도 자동차 관련된 체납액이 근 한 뭐 70~80% 이상이 넘는데 그 이유가 방금 말한 자동차와 관련된 거는 뭐 저희들이 자동차 자체가 존재하지 없는데도 자동차가 계속 나가는 부분, 방금 얘기한 대로 또 그 각종 그 뭐 검사 지연이라든가 또 보험료 납부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 다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재무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보니까 체납 징수반도 운영하고 채권 압류라든지
부동산, 자동차, 공매 처분, 또 뭐 번호판 영치, 명단 공개, 관할사업 제한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상습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뭐 출입국 금지, 또 신용 불량 등록도 사비 실명했네요. 명단 공개도 하고. 여하튼 이 체납세가 그 문제인데 앞으로 이 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을 추적 관리해서 납세 태만자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즉각 행정 규제 등 재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세금이나 체납 고질이나 상습 체납자들은 일종의 공공의 적입니다. 일종의 또 뿌리 깊은 척패라 생각을 하고 끝까지 징그러울 정도로 해서 다 받아내도록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